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원로의장 유시로 추진된 멸빈자 사면 종원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매우 송구하다고 원로회의에 사과했습니다. 전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신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고려시대 3년마다 국민 대화합을 발언했던 담선대법회가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계사에서 열립니다. 주요 사찰의 조실 방장인 선지식 스님 7명이 법회를 이끕니다. 다가오는 26일 연등회에서 선보일 연등 제작 작업이 곳곳에서 한창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교에 마련된 연등 공방을 둘러보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동국대를 졸업한 송석환 동진기업 회장이 모교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삼각산 도선사가 최근 인도 성지순례를 통해 금강경 천일기도를 회행하고 수행가풍을 진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신임 원로의원으로 전 호계원장 보광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원로의장의 유시로 입법이 추진된 멸빈자 사면 관련 종원 개정안이 지난 종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종단 내 현안 논의를 위해 소집된 조계종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가 신임 원로의원으로 전 호계원장 보광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총무원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달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추천된 직할교구 정토사 보광 스님의 원로회의 의원 선출의 건을 심사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좋은 정보과 잘 살펴보고 또 원로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종단이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더 불교가 젊어지는 불교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광 스님은 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에 임명된 뒤 후학을 양성했고 동국대 총장과 직전 조계종 12대 호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보광 스님의 선출로 조계종 원로회의는 제적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원로회의에선 의장 자광 스님이 종단 대화합 차원에서 멸빈자 사면을 요청하는 유시를 통해 추진됐던 멸빈자 사면 종원 개정안에 대한 종단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총무원 집행부는 멸빈자 사면 관련 종원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달 종회에서 발의돼 심의를 진행했지만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31표, 반대 42표로 부결됐습니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에 원로 큰 스님께서 내리신 화합의 유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집니다. 종단이 화합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원로 큰 스님들의 당연한 말씀을 보다 깊이 경청하여 몸을 낮추어 고통받는 종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원로회의에선 제16교구본사 고운사와 울람사, 만장사 등 7개 사찰을 핥힌 화마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정말로 비참하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종단의 어른으로서 또 우리도 또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들은 오는 22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를 찾아 불교계를 위로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정치, 사회적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들을 위로하는 대법석이 마련됩니다. 고려시대 국가가 선의 지혜로 국난 극복과 국운 융성을 발언하기 위해 3년마다 열었던 담선 대법회를 재연하는데 대표적인 선지식 스님 7명이 14일부터 매일 1명씩 일주일간 법회를 이끕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는 조계사 일주문 앞 건물이 철거되면서 총본산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한국불교 일본지 조계사 일대는
대립과 갈등, 환호와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한국 불교 1번지이자 정치 1번지로서 전국 불안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견뎌냈던 조계사는 다음 달 안에 일주문 앞 건물을 철거하고 땡겨주세요. 계속 땡겨주세요. 그러나 5월을 넘기지 않겠다. 철거 날짜를. 그래서 아마 날짜는 봉축 끝나고 결정되겠지만 5월 안으로 이 정말 일주문 또 종단의 가장 중요한 이에 앞서 국난 극복과 마음 치유를 위해 14일 백담사 조실 영진 스님과 15일 석종사 조실 해국 스님, 16일 송광사 방장 현목 스님, 17일 백양사 수자 일수 스님, 18일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19일 상원사 선원장 의정 스님, 20일 해인사 방장 대원 스님을 법사로 담선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고려 시대에 이제 태조 왕건이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워낙 민심이 이제 불안하고 갈등이 심했을 때 이걸 좀 치유하고 국난을 좀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3년마다 이번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수자 원로 스님들이 선해제로 지난 시간 힘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평화로워지기를 발언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자 스님, 그 어른 수자 스님들 만나는 계기가 있었는데 아마 작년 그 뭐 하항과 동항거 끝날 때쯤 아마 원장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흔쾌하게 조계사에서 그 수자 스님들 위한 법석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 특히 평소 친견하기 어려운 7명의 선지식 스님들이 매일 일주일간 법문을 설하면서 총무원에서 전력하고 있는 선 명상의 뿌리가 간화선임을 알릴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선명상과 간화선, 선명상을 왜 필요하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무여스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불교의 달, 마음평안의 달에 펼쳐질 7명 선지식들의 법문이 어지러운 시기 국민들의 마음을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국대에 건화기념을 구현하고 불교를 바르게 알리기 위해 재출간하는 불교사전의 출판 봉정식이 2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립니다. 동국대 건학위는 어제 본관 건학위 회의실에서 제30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재출간하는 불교사전의 봉정식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봉정식은 발간 연혁과 의의 발표, 공로패와 감사패 등을 수여하는 식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종교교과서로 편찬되는 삶과 종교는 지난 1일 세종시 교육청의 기초심사를 끝냈으며 수정 보완 사항을 반영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동국대 안에 마련된 연등공방에서는 학생들이 오색찬란한 연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이 현장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최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6일 열릴 연등회를 앞두고 마련된 연등공방이 분주한 손길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한 공방이 아닌 화합과 기원의 빛을 준비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책상에는 노란 연등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학생들은 조심스레 철로 된 골조에 종이를 하나하나 붙이며 자신만의 연등을 완성합니다. 형형색색의 연등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는 가운데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도 공방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연등의 의미를 되새기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대학생은 사람으로 치면 지금 허리 역할이기 때문에 허리가 튼튼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청년 불자가 전법에 또 동국 발전이 한국 불교의 미래가 되고 주흥이 될 거라서. 동관 스님은 불교 동아리 학생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잘해야 동국이 지혜와 자비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주인공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만든 연등은 단지 물건이 아닌 마음 그 자체. 학생들은 연등지에 풀을 바르고 꼼꼼히 모양을 다듬으며 연등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습니다. 진심이 녹아난 연등 공방은 단순히 연등회 준비 공간을 넘어 모두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사찰이 됐습니다. 일단 총장님과 이사장 큰스님께서 지원을 잘 해주신 만큼 저희 불교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서 좀 그런 소망으로 적고 있습니다.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 연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재밌고 즐거운 활동을 통해서 이제 힐링하고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외국인 유학생들도 연등 만들기에 마음을 보탰습니다. 스리랑카도 불교 나라 때문에 불교 대회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막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내 친구들이랑 같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는 거 좋아했어요.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상징으로 전해져 온 연등은 연결과 공존의 메시지를 담고 우리 앞에 밝혀질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연등 공방에서 피어난 작은 불빛이 연등의 밤하늘에 화려하게 수놓을 날을 떠올리며 작은 수고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용기 제조사인 동진기업의 창업주 송석환 회장이 모교와 후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송석환 회장은 어제 서울 중구 동국대 로터스홀에서 로터스관 건립과 야구부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윤재용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송 회장은 지난 1975년 친환경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를 세웠으며 경북 김천고와 동국대 농림경제학과를 졸업해 제25대 동국대 총동창회장을 지냈습니다. 송 회장이 쾌척한 기금 중 9천만 원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동국대 로터스관 건립에 활용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야구부 발전을 위해 쓰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장담그기를 서울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독을 분양받은 시민들과 종로 노인복지관장 정관스님, 전통 장지킴이 종로엔 장금이 회원, 해화 어린이집 원아들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니까 장이 되게 향도 좋고 색깔도 너무 이쁘게 돼서 장 맛이 좋으면 우리나라도 조금 풍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행사에 임했습니다. 이날 가른 장은 숙성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장독을 비우고 된장과 간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청정 비구니 수행도량 김천 청암사가 최근 대웅전 마당에서 전통 고로쇠 간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지역 사업의 하나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도량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청암사 유미사찰 음식연구소 주임 강사 해명 스님의 지도에 따라 직접 간장을 담갔습니다. 전통이 사라지는 문화에서 이 간장이 그러니까 내 손자 손녀들까지 이어질 수 있고 같이 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는 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장으로요. 또 주지 상덕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은 요즘 장독대가 없는 아파트에서 전통장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거듭한 결과 올해부터 항아리가 아닌 일반 통에 간장을 담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암사는 매년 봄에 고로쇠를 사용해 간장 담그기를, 가을에는 경내 대형 가마솥에 콩을 넣고 메주를 만들어 우리 전통 장 문화를 계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행정대 학원 출신 동문들이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동국대 행정대 학원 총동문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에서 짜장면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홍종표 총동문회장과 최성만 사무총장 등 동문회원 30여 명은 탑골공원을 찾은 노숙인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이들에게 짜장면과 무생채 등 한 끼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국대 행정대 학원 총동문회는 이숙자 상임부회장의 후원으로 쌀 200kg을 탑골공원 원각사 보국 무료급식소에 전달했습니다.
봉사는 이게 사명이다 이런 각오로 이 동문들한테 함께함으로써 이 동문들이 이 부처님의 자비사상 또 이런 좋은 이런 생각을 갖고 항상 동문들을 갖다 사랑하고 이게 해오고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오고 있음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는 해마다 4월과 8월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고 1월과 8월에는 동국대 재학생 5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자비 나눔과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삼각산 도선사는 언제 찾아가도 석불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불자들로 가득한 서울을 대표하는 기도처인데요. 이 호국참회도량 도선사가 최근 인도 성지순례를 통해 금강경 천일기도를 성공적으로 회항하면서 수행도량의 면모를 또 한 번 일신했습니다. 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다진 청담 대종사의 정신이 어린 서울 삼각산 도선사는 지난 2022년 금강경 독송 천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도량 도선사의 기운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주지 태원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천일의 시간은 정체되어 있던 도량에 새로운 신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주지 스님의 집전하에 매달 21일간 우리말 금강경을 함께 독송하며 사부대중은 도선사와 불교 중흥을 발언했습니다. 도선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기도가 하고 싶은 곳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 간절함이라는 게 안 보이고 형식에 숫자에만 얽매이고 있더라고요. 꺼져가는 도선사의 기운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세웠더니 도선사는 대형 불사나 보여주기식 대외 활동 대신 사중의 수건이었던 경내 산림청 부지 매입과 청담 큰스님 사리탑 해체 보수, 진입도로 열선공사 유치, 공양간 새 단장 등 도량을 일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고 신도들이 보다 여법하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진 것입니다. 서울 3대 사찰의 명성에 맞는 사격을 갖추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도선사 사부대중은 금강경 천일기도 회항을 기념하며 인도 부처님 8대 성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못난 주지 스님 따라서 여기까지 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너무 이게 일정도 빡빡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체력과의 싸움을 할 정도로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시고 오히려 성지에 올 때마다 이렇게 환희심을 가지시는 걸 보고 도선사 순례단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열반지인 쿠시나가르, 성도지인 부다가야, 처음 가르침을 설한 사르나트로 이동하며 야외 법석에서 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1시간 가까운 법회의 끝에는 언제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평화가 있길 바라는 발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 세계 불자들이 찾는 성지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에 나라마다 고유의 예불을 봉행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었습니다. 네, 여러 도반들과 또 스님 모시고 이렇게 금강경 독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환희심이 났고 네, 감격스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이 헛되지 않게 저희가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던 순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성지에서 기도를 한다하니 감회가 깊었고 현지에서 직접 이렇게 체감을 느끼니까 더 환희심이 생기고 오기를 잘했구나. 모르고 놓칠 뻔했구나. 오늘날 유적으로만 남은 인도의 불교 성지에서 1700년간 법 등을 밝히고 있는 한국 불교의 불자들이 합송했던 금강경.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한 이곳 초전 법륜지에서 이번 순례는 회항하지만 도선사 사부대중은 깨달음을 향한 절박함으로 수행과 전법의 길을 이어가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인도 사르나트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에 자리한 미소도량 불인사가 성진 스님과 하성룡 신부, 김진 목사, 박세용 교무 등 각 종교의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만남 중창단을 초청해 시민 불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6일 경내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만남 중창단은 종교와 지역, 이념과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의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힘들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모든 나라들이 많은 힘든 속에 있고 그래서 세대 간에 서로 화합도 하고 종교 간의 화합도 하고 또 그리고 이념 간의 어떤 화합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제 만나면 또 어쨌든 서로 화합하게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해 불인사는 현대인에 맞는 수행법을 모색하다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를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 중창단의 토크 콘서트는 정목 스님과 마가 스님, 불자 탤런트 강부자 씨에 이어 4번째 초대 손님입니다. 가야문화진흥 국제학술대회가 10년의 결실을 거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은 지난 6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범어사와 안국선원, 대한불교진흥원, 부은사 후원으로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가야문화진흥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네루대학교 비나이 쿠마르 라오 교수의 파사석탑에 내재된 인도적 요소와 동의대 문황희 명예교수의 가야변이 신라왕관에 미친 영향, 히로세 유이치 부산대 박물관 특별학예연구원의 고대 일본 속의 가야 문화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최초 불교 전래 역사와 더불어 가야 문화는 뛰어난 예술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종합토론은 인제대 박재섭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이 참여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교 불교학생회가 봄학기 개학을 맞아 신입생 포교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경북대 불교학생회 경불회는 지난 19일과 20일 동아리 홍보지에 참여해 거리 포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요즘 세대들한테 힙하고 또 재미있다고 인식이 돼서 그런지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찾아오시는 분위기이고요. 또 저희는 트렌드에 맞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에브리타임 같은 SNS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두 모집이 열려서 차렸는데 가두 모집 부스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도 듣고 가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가 통합해 출범한 국립경북대학교 불교동아리 승가람도 같은 기간 가두 포교를 통해 신입생을 모집했고 앞서 영남대 불교학생회 정각회는 지난 12일과 13일 가두 포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